예, 경남 창원시 성산구 출신 허승모 의원입니다. 질의 앞서 윤 대통령님의 골프 연습 재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서 우리 대통령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의 조언에 따라 골프강 트럼프 당선자와 친해지기 위해 골프 연습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은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골프 연습 재개가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이며 국회와의 협치입니다. 대통령의 지지부진한 국정 지지율을 반등시키지 못하고 국민과 국회와 소통하지 못한다면 골프 연습은 무용지물이며 트럼프 당선자와의 골프 외교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퍼스트도 중요하지만 민심 퍼스트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에 전력기금 예산이 제로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산자부 장관님, 네.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기금은 발전소 주변지역법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모두 사용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는 발전소 주변 지역에는 전력기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 지원에는 전혀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송전설비 주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1호와 2호 때문이었습니다. 한전이 부도 폐업 또는 파산, 그에 준하는 재정상의 어려운 경우에만 전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6년까지 송전선의 경우 21년 대비 1.64배고 그 다음에 변전소의 경우에는 1.38배까지 대폭 늘려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네. 예. 이를 위해서 한전은 매년 1,500억, 네. 앞으로 10년간이죠. 네. 1,500 내지 2,000억까지, 2,000억도 넘게 네. 이렇게 투자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뭐 저게 잘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한전이 이미 부채가 203조가 돼서 비상경영 상태에 있고 투자할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력수급기본 계획에 따른 송변전 설비가 제때 확충이 안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은, 국민들은 더 비싼 전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국민들도 기업들도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죠? 네,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 예, 그래서 우리 부총리님께 뭐 이건 간곡한 요청입니다. 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사용 가능한 전력기금을 송변전 시설 주변 지역에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점을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기재부의 논리는 제가 받아서 알고는 있는데 장관님의 목소리로 듣고 싶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뭐 장관님 말씀 안 하셔도 이게 뭐 사실상의 세금처럼 거두고 있는 기금인데 애특에도 벌써 1조 3천억씩 매년 전출시키고 그 돈으로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특수한 혜택을 받는 일부에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송배전 시설에도 주변에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부담금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미 또 203조의 부채를 갖고 있다면은 사실상의 경영이 절박한 수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전향적인 검토를 우리 부총리님께서 좀 해 주십사. 그러나 정말 지금 당장 안 된다면은 기금 사업은 20% 한도 내에서 사업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재원을 좀 마련해 주시고 이게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절실함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고 있다는 민심을 전해드립니다. 예. 장관님 뭐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건의드립니다. 예. 네, 지금 법령 자체로 이렇게 된 것 자체가 또 여러 가지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요. 예, 그 점도 뭐 저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이제는 그 지원해야 될 만큼 절박한 시점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장관님 지금보다 전기요금을 20% 30% 올릴 만큼 용기가 있으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같이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예. 예, 다음은 중기부 장관님께 온라인 상품권 5조 5천억 발행 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 온라인 온누리 상품권 발행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394원 증액된 3,907억 원이죠. 네. 5조 5천억 발행하려니까 이렇게 비용이 또 많이 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5천억이 늘어난 역대급 규모인데요. 이 발행 사업은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한 상정과 상인을 위해서 도입된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러한 취지에 역주행하는 시행령 개정이 지난 9월 10일에 있었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죠. 예, 업종 제한을 40개에서 28개로 대폭 줄이고 12개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2개 업종이 뭔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중기부가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제가 네, 소진공에서 예, 소진공 네, 네. 그대로 갖다 놓은 건데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골프장 운영업자의 말씀. 아니요, 그것도 당연하죠. 그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전문직이라 하고 있는 변호사라든지 변리사라든지 가장 소득이 높은 분들 아닙니까, 그죠? 이분들을 어떻게 전통 시장의 상인이라 볼 수도 없고 소상인이라 보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또 세무사, 회계사 같은 분들 어떻게 이런데 이렇게 허용해 줄까? 또 병원들, 그죠? 그 다음에 골프장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담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이거 보건복지부 장관님도 나와 있지만은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1천억이나 매년 쓰면서 캠페인을 하고 있고 담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해서 소송도 지금 몇백억이 걸려 있는 상황인데 담배 관련해서도 이걸 쓸 수 있도록 한다. 이것도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놀라운 것은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입니다. 제가 굳이 뭐 대통령님 부부를 모욕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정부 들어서 점술이 국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이런 업종까지 저런 협회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에 지시가 네, 있었습니까? 의원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업종이 완화되는 거는 전통시장 내에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업종들이고요. 저긴 조금 잘못됐는데 사실 저기 골프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골프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도 네, 하시는데 그렇다. 저희도 뭐 물어봤습니다. 네네. 근데 장관님 네. 어쨌든 오해 살 일도 안 하셔야 되고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이렇게 최고의 전문직의 최고의 부자들인데 대한민국 가장 높은 1, 2%의 부자들에게까지 이걸 허용해 줘야 되느냐. 의원님 소비자 측면에서는 어디든지 많이 쓸 수 네, 있으면 좋은 면이 있지만 네. 원래 이 법의 취지가 소비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의 취지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말씀 좀 네.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내에 있는 의원들은 사실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통시장 내에 1개 정도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의원들은 예전에 있던 기존 약간 좀그 예, 많이 예. 노인들이 많이 가시는 그런 의원들이어서 예, 물론 그런 그렇죠. 의원들을 쓰게 함으로써 전통시장에 더 많이 오시게 해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주도록 예. 하자는 것이고요. 조금 예, 장관님 좀 좋습니다. 저도 뭐 잘못된 시간이 없으니까 내용들입니다. 그런 좋은 네. 취지로 하셨겠죠. 네, 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의사들이나 그런 뭐 또 병원이나 또 그리고 저런 변리사나 변호사들이라든지 또 회계사들이 갖는 지위를 생각해 볼 때 그 한 면을 전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이번 조치가 이 법의 취지를 몰각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네. 특히 어떻게 점수업에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저기는 이제 저희가 그 아니 대한민국에서 점수업을 아니요. 지금 권장해가 아니, 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원래 없던 그러니까 전통시장 내에 잘 없거나 뭐 골프장이나 지금 담배도 도매업을 예, 이야기하는 장관님 겁니다. 좋습니다. 없는 그- 것에 대해서 그냥 규제를 푼다는 형식으로 예, 된 그런 것이지 좋은 그걸 뜻으로 한 건 했을 아닙니다. 거라고 봅니다만은 네. 법의 취지 맞지 않다 네.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시행 이후에 뭐 1년간 또 이렇게 분석하셔가지고 그렇게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보고도 해주셔야 네, 되고 네, 그때 가서 그럼 과연 이것을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 네. 아니면 다시 바꿀 것인가 그 점도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가맹점 관리하고 전반적으로 온누리 상품권의 모습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 번은 지적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경남권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부 장관님, 예. 경남에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 없는데 국립경상대학병원에 지금 지어질 예정입니다. 예. 고 넥센 김정주 대표가 100억을 기부를 했고요. 경상남도하고 창원시가 협력으로 약 14,000여 명의 경남 장애 아동이 수도권 수준의 재활 치료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계획은 몇 년 전에 됐는데 한란이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예산이 부족한데 정부에서는 기재부가 특히 그렇죠. 한번 국비가 정해진 거 추가로 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신데 기재부로서는 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곳에서 요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이제 충남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경남의 환자가 절반 정도인데 22억 원을 똑같은 사업에 이미 정액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도 빨리 지어서 빨리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국비 지원 78억을 이미 이제 확정된 비용이죠. 그 22억을 늘려서 100억으로 좀 해달라라는 말씀을 두 분 장관님께 간곡하게 좀 드립니다. 우리 기재부 장관님 뭐 설레도 있고 좀 챙겨보시겠습니까? 네, 일단 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살펴보시고 뭐 2단은 안 됩니까? 끝까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뭐 불가하다 이런 말씀이 많았는데 찾아보니까 충남에 선례가 이미 있어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재부에서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 뭐 지금 예민한 사항입니다만은 공공의대와 관련해서 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뭐 그 전에 공공의료원 뭐 너무나 잘 아시고 있고 전국에 35개의 공공의료원이 있는데 그림 좀 보여주시죠. 그 중에 의사가 부족한 게 35곳 중에 14곳, 40%입니다. 그 다음에 간호사가 부족한 곳이 35곳 중에 24곳, 68%고요. 의사, 간호사 다 부족한 곳도 10곳이나 있고 제대로 채워진 곳은 7곳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공공의료의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은 공보위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줄어드는 이유도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공공의료에 내보낼 인력이 정말 없습니다. 제가 시장할 때 우리 보건지소에 공보위가 갈 수가 없습니다. 도에 요청해도 도도 배정받은 게 없으니까 줄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코로나 시기에 역학조사관을 뽑으려 해도 공보위 파견도 안 되고 의사를 모집하려 해도 의사들은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응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보건소 소장님이 저명한 퇴직 의사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한의사를 뽑아서 훈련을 시켜서 같이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방의 공공의료가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 보건소장님은 그 공로로 뭐 물론 훈장도 최근에 받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더군다나 지역의 공공병원을 300병상 이상을 운영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인데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건 제 제안입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에 대한 인력도 확보해야 되고 또 이렇게 배출되는 인력들은 지금 기업이들하고 시장 충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의료계의 반발도 최소화될 수 있고 지금 극심한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출구 전략으로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는가 그런 판단을 하면서 특별히 이 남원하고 창원은 오래전부터 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뭐 제가 시장할 때도 있고 지금도 의과대학 설립을 원하는 지역의 여론이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지역에 100만이 넘는 도시에 의과대학이 없는 곳은 창원밖에 없거든요. 그럴 정도로 강력한 열망이 있는데 예를 들면 창원에 있는 도립 마산의료원 그리고 남원에 있는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과대학이 생기면 바로 그것을 국가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엄청난 비용이 또 추가로 들지도 않는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정책 건의를 장관님께 드립니다. 장관님 말씀을 드리면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지방의료원 문제는 지금 의료 인력뿐만 아니라 병상, 장비 모든 면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의료 살리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것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지방의료원의 운영비 지원을 내년 예산에 넣어놨고요. 예.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의료원이 지역의 그 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공보위 문제는 지금 이제 그 일반 병의 그 병역 기간의 축소, 그다음에 여학생들의 증가로서 예.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별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공공의대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그 2020년에 제기됐을 때 위헌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를 저기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금 이제 장관님 말씀하시기에 지방공공의료원의 그 이제 어려움 때문에 내년 예산에 411억 지금 배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비해서 지금 학계 손실은 3,100억이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방 정부가 50% 매칭을 해서 822억이 된다 하더라도 너무나 부족한 거라서 예. 추가 검토가 좀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기 순손실을 그때그때 메꿔주는 것보다는 지방 의료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네, 네. 더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검토도 해주시고요. 네,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서 지금의 의정 갈등의 출구도 한번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예. 특히 그 남원과 창원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물론 뭐 다른 지역도 여러 군데 원하는 데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회발전 특구에 대해서 우리 산자부 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1월 6일 산업부는 울산, 세종, 강주, 충남, 충북, 강원 6개 시도 기회발전 특구 지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경남 창원은 빠졌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창원이 그때 뭐 신청한 내용을 제가 받아보니까 그야말로 미래 모빌리티로 전환하기인 거예요. 창원 국가산단이 뭐 기계산업의 요람이고 또 방위산업의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곳이긴 한데 오래된 전통 제조업 산업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미래 모빌리티로 미래 산업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개별 기업의 노력 또 우리 같이 노력 저도 같이 많이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번에 이제 기회발전 특구가 그나마 이 정부에서 지역 균형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그걸로 던져져 있는데 지금 지역에 5개 기업이 7천억 투자를 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역에 가서 이제 지방자치단체하고 뭐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공단 대표자들 이렇게 만나서 물어보니까 여기는 지정만 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하고 바로 투자가 되고 900여 명의 바로 고용이 가능한 그러니까 다른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로 가능한 것인데 네. 너무 아쉽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찌하실랍니까? 빨리 해주실랍니까? 네, 뭐 아시는 것처럼 기회발전 특구는 그게 이제 지자체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가 이렇게 쭉 이렇게 순서대로 실행을 하는 거니까 네. 예,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준비가 다 끝난 거 알고 계시죠? 네. 예, 중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정만 해주시면 바로 내일이라도 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챙겨보. 그만큼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해상풍력 관련해서 해수부 장관님과 산자부 장관님께 동시에 좀 여쭙겠습니다. 네. 이게 해상풍력을 하는데 이 공유 수명 네. 점용료가 이게 우리나라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래서 이번에 영국, 독일, 일본 사례를 보니까 여기에서는 매출액 기준으로 아주 뭐 이렇게 미미하게 동일하게 해준다든지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뭐 아예 뭐 감면해주거나 면제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그림 좀 보여주세요. 안 나오나요? 그 지금 전라북도 부안에는 1제곱미터당 3,000원이고요. 영광 쪽에는 10,000원입니다. 그리고 제주에는 6만 5천 원이고 울산 쪽은 1제곱미터당 연간 65만 원입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해상풍력이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풍력 발전에 대한 국내 기술이 조금 부족한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러셀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비해서 한 65% 내지 70% 지금 최하위가 놀랐고요. 그다음에 뭐 브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1500메가 못 가고 우리는 8.8메가 정도까지 하고 있는 이런 기술적인 우리가 약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부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반 시설, 기반 조건에 대해서 너무나 열악하니까 이 산자부 장관님께서 해수부 장관님하고 의논하셔서 이게 다른 나라들보다 오히려 더 저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기재부 장관님
마지막에 국유재산에 관해서는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 요거는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해수부 예, 장관입니다. 예, 해수부 장관님. 예. 지금 선진국 경우를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선진국은 대부분 국가 주도의 계획 입지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6분의 여야 의원님들께서 이거와 관련된 해상 풍력에 관련된 특별법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먼저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아마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한번 말씀드리면 저게 우리나라가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인접한 토지 가격을 예, 기준으로 저게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특히나 울산 같은 경우는 저 이지 지역인데 저게 좀 어이없게 높게 돼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제도 취지 반영해서 지금 제도 개편하는 방안을 관계부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성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